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목표 주가 100불 저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맥킨지의 최신 연구 결과 리포트가 나와서 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 끝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제목은 양자 컴퓨팅 펀딩은 여전히 강력하나 탤런트 갭이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라는 제목의 맥킨지의 양자 컴퓨팅 리포트가 6월 15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자 기술은 가장 어려운 세 개의 문제들을 해결해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들에는 지구 온난화를 제한시키는 것, 신약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맥킨지의 최신 분석에 의하면 양자 기술의 약속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공적인 이 정부 주도 그리고 사적인 민간 주도 펀딩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약 분야, 화학 분야, 그리고 자동차, 금융 이렇게 네 가지 분야가 양자 우위의 첫 수익을 받는 산업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고 2035년까지 700빌리언 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신 뉴스라는 거죠. 700빌리언의 가치를 창출한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분석에 의하면 이 700빌리언 중에 아이온큐가 보수적으로 살아남아서 단 1%만이라도 가져가게 된다면 1년 매출은 7빌리언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레베뉴 멀티플이라는 게 있죠. 이제 혁신 기술들은 매출에 비해서 그 시가총액이 몇 배나 되는지 보면은 보통 혁신 기업은 20배가 되는데 보수적으로 잡아서 10배만 잡는다고 봅시다. 그러면 2035년에 시가총액은 지금 매출 7빌리언에 레베뉴 멀티플 10배를 줬을 때 보수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70빌리언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주가가 5불인데 시가총액이 1빌리언 정도 됩니다. 그러면 70빌리언이면 70배죠. 그럼 주가는 70배, 350불까지도 가능하다. 근데 제 개인적인 목표는 2030년 100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30년이 되면 누가 옳았는지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맥킨지의 최신 리포트에 의해서도 아이온큐가 보수적으로 1%만 레베뉴 멀티플을 10배만 가져가도 목표 주가는 2035년까지 350불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 목표가가 과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살펴보시죠. 그래서 금융 서비스, 생명과학 분야가 장기적으로 가장 큰 가치를 가진 양자 컴퓨팅 사례를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를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산업 분야별로는 뭐 생명과학, 금융, 뭐 여행, 에너지, 텔레커뮤니케이션, 보험 등등이 있고요. 그 양자 컴퓨터가 적용되는 알고리즘 타입이 시뮬레이션, 선형대수, 요거는 이제 AI나 머신러닝 쪽에 쓰이는 거고 최적화, 탐색, 그리고 소인수 분해가 있습니다. 색깔이 짙을수록 고가치를 창출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생명과학 그리고 이쪽이 제일 짙죠. 그러니까 짙은 네모가 많을수록 더 좋은 사용 사례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과 금융 분야, 즉 제약 그리고 금융 그래서 이쪽에서 양자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학에 많이 쓰이는 이유는 이제 분자 단위까지도 어떤 화학적인 리액션이 나오는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컴퓨터는 못하죠. 양자 컴퓨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많이 쓰일 거고 그리고 금융 분야에서 이제 리스크 시뮬레이션 또는 뭐 옵션이나 주가 예측 뭐 이런 것들에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야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맥킨지 연구에 의하면 2021년 양자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펀딩 투자금은 1.4빌리언으로 2020년에 비해 2배로 증가를 했다. 그래서 빠르게 양자기술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저기 보시면은 총 투자금의 65% 이상이 현재는 하드웨어 기업들에 분배가 되고 있고요. 이 실선을 보시면은 1.4빌리언인데 이 점선은 확실하게 투자 규모가 나오지 않았지만 예측하기로는 2021년에 2.1빌리언에 도달했을 것이다. 즉 2020년에 비해서 2배에서 3배까지도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즉 양자기술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벤처 캐피탈 그리고 기타 민간 자본 기업에서 나오는 양자 투자가 2021년 하반기 이거는 제가 잘못 적었는데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더욱 증가를 해서 전체 양자 기술 투자금의 70%까지나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즉 민간 투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양자 기술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증가된 자신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맥킨지의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간 투자의 절반 정도는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17%는 영국, 14%는 캐나다 그리고 6%는 중국입니다. 민간 투자는 미국이 이끌고 있고 중국이 제일 부진하다. 그래서 2021년 하반기에 1.9빌리언 추가 양자기술 투자가 이루어져서 2001년 이후에 양자기술에 대한 총 누적 투자금은 약 40조 원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이 기술 진보를 위해 투자되고 있다. 세 가지 주요 분야가 뭐가 있냐면 이거는 뭐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자 컴퓨팅이 있고요. 양자 센서와 관련된 양자 센싱 그리고 양자 통신 이렇게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양자 컴퓨팅이 제일 크고요. 그래서 2021년 말까지 3빌리언 투자를 유치를 했고 2040년까지
2021년까지는 투자금이 90빌리언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양자센싱과 양자통신은 2021년 하반기에 400밀리언, 700밀리언 투자금을 유치했고 이건 21년 상반기 300밀리언, 600밀리언에 비해 더욱더 증가를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정부가 민간 투자자들보다 더 열심히 이 분야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50% 이상은 양자 컴퓨팅에 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양자 컴퓨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창립되곤 있지만 모멘텀은 둔화 중이다 라고 합니다. 2021년 하반기에 15개의 새로운 기업들이 양자 컴퓨팅에 뛰어들었는데 첫 번째로 상장한 기업은 아이온큐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공자와 합병을 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둘 다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은 우리가 알다시피 허니웰과 케임브리지 컴퓨팅이 합쳐진 퀀티눔이 있죠. 그래서 3년 전을 보았을 때는 새로운 양자기술 스타트업 등장세가 둔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양자 하드웨어 시장이 포화가 되어서 신규 진입자들에게 진입 장벽이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드웨어에 큰 투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좋은 사용 사례를 내기에는 너무 미성숙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는 더욱더 기회가 없다. 이 사실을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미 설립된 더 탄탄한 스타트업들을 선호하게 되었고 그래서 신규 기업들이 나오기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금의 90%는 Series A, B, C, D 이건 이제 기업이 더 성숙함에 따라 A에서 D로 가는데 요거에 도달도 못한 신규 기업들에게는 자본이 못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A, B, C, D 기업들의 90%의 투자금이 몰리고 있고 이 외에도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기술 분야는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이제 아이온큐, 퀀티눔 다양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중국과 유럽이 가장 큰 공적인 펀딩, 즉 정부 주도 투자를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15.3밀리언, 유럽은 그거의 절반 정도인 7.2, 미국은 1.9, 일본, 영국 등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공공 투자, 정부 주도의 투자가 엄청나게 크고 이거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3년 동안 신규 양자 스타트업 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18년에서 2021년까지 나오는데 뭐 색깔별로 부품,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있는데 2018년에는 숫자가 굉장히 많죠. 19년도 많은 편인데 이제 최근인 2021년에는 이 성장세가 많이 둔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공 펀딩이 양자기술 활동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래서 맥킨지가 중국을 깊이 있게 연구해본 결과 중국 정부 주도의 엄청난 펀딩이 양자기술의 과학적 진보, 가속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번째 5개년 계획의 일부로 중국은 그 어떠한 국가보다 더 큰 공공 펀딩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유럽의 2배 이상이다. 중국은 15.3빌리언으로 약 20조 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한국, 대한민국 정부의 양자 컴퓨팅, 이 양자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금에 대해 얘기를 해드렸는데 한국은 5년간 1,000억 수준을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몇 배죠? 200배입니다. 이래서 제가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는 중국이나 미국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금 자체가 너무 적고 인재도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대해 큰 걱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은 이 거대한 투자에 힘입어서 10개 이상의 기술 연구기관들이 이제 양자기술 분야의 첫 박사 프로그램을 런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빠른 발전에 적합한 문화까지도 조성을 하고 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양자기술의 절반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11%, 미국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제가 봤을 때 3% 정도, 4%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중국은 양자 분야에서 미국을 뛰어넘겠다고 공공연히 발표한 적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 차원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실행을 하고 있고 더 이상 중국을 기술 후진국이다, 절대 우리를 따라잡을 수 없고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건 이미 수많은 이런 유수의 컨설팅 업체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또 SOD라는 유명한 과학 유튜버분께서도 얘기하신 적이 있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분발을 해야 되고 미국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양자기술 분야에 대해 각국이 가지고 있는 특허 개수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양자기술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 54%나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54, 양자 통신은 46, 양자 센서는 60%. 근데 흥미롭게도 일본이 2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럽이고 그 다음에 미국,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제 4%, 6%이 정도 되는데 중국에 비하면 아직 따라갈 길이 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저는 선도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유럽, 미국 이렇게 양자 컴퓨팅 분야, 양자 기술 분야의 선진,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조금 후발주자라는 거죠. 이것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양자 기술 생태계가 계속 커짐에 따라 양자 기술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겠죠. 그래서 맥킨지 연구에 의하면 여기서 큰 탤런트 갭이 발생한다. 즉 전문가에 대한 수요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거죠. 실제 인력이. 그래서 양자 컴퓨팅 전문가 채용 공고와 그리고 적합한 학위를 가진 졸업생을 비교해 봤을 때 이 탤런트 갭이라는 거는 3배나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정말 부족한 부분이다. 이 탤런트 갭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유관 전공을 전공한 학부 졸업생들을 양자 분야 석사학위 프로그램으로 이끄는 거죠. 그래서 뭐 유관 분야라고 하면은 뭐 생명화학, 화학, 전자공학, 화학공학, 정보통신기술, 수학, 통계, 물리학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양자 분야로 보내야 한다. 그러면 이 갭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맥킨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기술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을 가진 대학은 76개로 많지만 실제로 양자 기술의 석사학위를 제공하는 대학은 29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직 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미국이 모르고 있다, 세계가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21년 12월에 양자 분야의 채용 공고는 851건. 근데 실제로 이 분야 전문가 졸업생은 290명. 그래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탤런트 갭이 크게 나고 있기 때문에 양자 기술에 인력이 부족하다. 하지만 맥킨지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제 유관 전공을 전공한 학부생, 졸업생이 35만 명이 되니 이들을 이제 석사 쪽에 뭐 장학금도 많이 주고 뭐 채용 연계도 시키고 해서 양자 분야로 끌어들여서 석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박사급 인재들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 양자기술 수요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짧지만 맥킨지의 최신 양자기술 리포트를 같이 봤습니다. 저의 의견은 뭐냐? 양자 시대는 분명히 오고 있다. 이게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주구장창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전문가들 그리고 맥킨지와 같은 컨설팅 회사에서도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맥킨지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전체 투자의 70%가 민간 투자라는 것은 수익이 얻어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양자 선진국에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정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따라갈 길이 멀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급성을 알고 따라가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국은 민간 주도의 투자가 많고 중국은 정부 주도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둘이 대결 구도가 흥미롭게 펼쳐지고 있고요. 중국의 무서움은 뭐냐? 정부 차원에서 한 방향으로 강제 추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자금과 인력을 집중해서 투입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무서운 겁니다. 저는 이제 미국과 중국을 다 가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컴퓨터 개발 초기에는 연구소 수준에서만 사용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지만 실제로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한 개 이상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 역시 어떤 방향으로 개발될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고전 컴퓨터의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뛰어넘기 위한 대안 중 가장 유력한 것 중 하나로 굉장한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거는 비단 저만의 주장이 아니고요.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세계적인 돈의 흐름, 경쟁 구도, 특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공부해보고 잘 판단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목표 주가 제가 왜 100불을 2030년에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맥킨지가 다시 한번 뒷받침을 해줬죠. 하지만 물론 아이온큐가 망하지 않고 잘 살아남고 기술 선도를 잘 이끌어 간다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맥킨지의 최신 양자 컴퓨팅, 양자 기술 연구 결과 리포트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